안녕하세요.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월든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다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띠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인생 역작. 법정 스님이 깊이 애독한 불멸의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새벽 낭독에서 진행을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느낌을 오늘 블로그 포스팅으로 올려보았습니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4월의 새벽을 깨운 월든, 데이비드 소로의 성격 분석 5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한다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새벽 낭독 멤버인 꼬얀님의 추천으로 4월의 책으로 선정이 되어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월들은 번역자의 시선에 따라 문장의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의 책을 선정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의 선정 기준을 출판 연도가 최신의 것. 왜냐하면 18세기의 느낌을 현대로 끌어오려면 아무래도 최신 번역본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월든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죠. 1장 경제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든에서 지낸 2년 2개월간의 시간은 작가들이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대해 꾸밈없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풀어놓았습니다. 자신이 2년 2개월 동안 금욕주의 자급자족의 삶을 직접 경험했던 것을 글로 적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늘려가면서 입으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월든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18세기 살았던 데이비드 소로의 문체가 그 문장이 확 와닿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죠. 워낙 문장이 한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문장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어려운 문장을 굳이 내가 너무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만 느끼도록 해보자. 그 정 안 되면 다시 읽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월든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든에서의 데이비드 소로의 성격 몇 가지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른 분은 아마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후기를 남겨봅니다. 첫째, 그는 성격 유형 검사를 맡으면 아마 C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디스크죠. DISC 검사라고 있거든요. 사람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속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D는 자기주도형이고요. 그리고 I는 사교형, 그리고 S는 안정형, 그리고 마지막 C가 꼼꼼하면서 신중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작가님은 C형일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분이 자신이 거처할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 우선은 이웃집의 집을 먼저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을 탐색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동선을 정하고요. 설계를 하고 집을 직접 지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들어간 비용 있죠. 오두막을 짓기 위한 비용. 그걸 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걸 또 공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물가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이 부분에 그 오두막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총 비용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28달러 12.5센트였어요. 판자가 8달러 3.5센트. 네, 판자부터 해서 운반비까지 아주 자신이 직접 들어갔던 비용들을 넣어서 여기 책에다가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 당시에는 물가가 이랬구나. 오두막 하나 짓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죠. 정말 꼼꼼한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새벽을 사랑한 작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새벽 낭독의 새낭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와, 이분도 새벽을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구나. 우리랑 똑같네? 라고 하면서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기계적인 도움 없이 무한한 기대감으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장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삶의 본질적인 사실에 직접 부딪혀 가면서 인생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헛되이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금욕적인 삶, 그 다음에 자급자족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월든 호수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또 새벽 애찬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나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이른 아침에 맞는 신선한 공기이다. 하루의 원천인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침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용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공기를 병 속에 담아서 상점에 팔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와우, 홈쇼핑 하면 너무 좋겠죠. 아침 공기를 넣어서 판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다는 것도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는 독서가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도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이점을 나는 책 속에서 얻었고 심오한 교리라는 술을 마셨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인 미르 카마르 우딘 마스트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나의 집은 사색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독서를 하기에도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란 이 세상의 귀한 자산이며 수많은 세대와 민족을 거쳐 물려받은 유산이다. 바로 그것이 허름한 오두막의 선반 위에도 오래되고 훌륭한 작품들이 당당히 꽂혀 있는 이유다라고 독서 중에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아무리 허름한 오두막이든 허름한 집이라도 그 위에 책이 있다면 그 집은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독서의 애찬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을 살찌울 영양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몸을 살찌울 영양분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갑을 이런 쪽에 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철도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하나 덜 만들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의 검은 심연을 건널 구름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는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잘 나가다가 의외의 반전의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든 호숫가에 털을 잡고 맞은 첫 번째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구두방에 수선을 맡겨둔 구두를 찾으려고 마을에 갔다가 경찰에게 체포를 당해 감옥에 수감되었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축처럼 남녀노소를 사고 파는 주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하죠? 주정부에 세금을 안 내다니. 어찌 보면은 그런 부조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든 혁명가, 혁신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 만에 감옥에 석방이 됐대요. 그렇지만 이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는 월든 호스를 사랑한 시인이자 사색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수에서 살았던 2년 2개월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닌 게 아니라 오로지 월든 호수만 이분은 탐색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든 호수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런 내용을 또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내가 사는 세계 너머 광활하고 우주론적인 주제에 빠져 있다가 물고기의 입질을 느끼며 낚싯대를 당기면서 몽환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자각한다는 것. 다시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의 봄날 아침에도 월든 호스는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월든 호스는 안개와 남풍을 동반한 부드러운 봄비를 받아 조금씩 녹아내리고 호스 위를 뒤덮은 오리와 거위떼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깨끗하고 맑은 호스에 만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호스의 수위는 오르내리기 시작하여 지금처럼 맑고 깨끗한 초록빛을 띠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월든 호스가 되었고 하늘의 이슬을 증류하는 특허를 천상으로부터 부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투명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수면 위로 비친 구름을 보고 있자니 기구를 타고 공중에 붕 뜬 기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월든을 너무너무 사랑한 데이비드 소로의 문장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월든 호스에 동화가 되면서 극강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사는 도시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 때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천사에 대해 떠드는 것, 그건 땅을 욕보이는 짓이다. 그만큼 월든호스는 아름답고 그리고 천상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작가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참 기억이 남는데요.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만 새벽이 찾아온다. 앞으로도 수많은 새벽이 남아있다. 태양은 아침에 떠오르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낭독을 새벽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내 정신은 깨어 있는가? 네, 그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직 월든의 마지막까지는 낭독하지 못했고 토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새벽 낭독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 책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앞으로 남은 새벽 낭독에서 또 새로 맞이할 또 다른 책을 위해서 말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든 꼭 읽어보세요.